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하루하루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윤미향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철기 부장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윤미향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한다. 좀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는 과정들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친일 프레임으로 국제관계까지 자기네들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관계의 왜곡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끌어들였었고 아베 총리도 끌어들인 바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관계를 완전히 뒤틀어 놓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용수라는 사람이 다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윤미향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에서의 명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반일로 갔던 문재인 정권의 명분이 무너지고요. 그 명분을 바탕으로 반일을 국제관계에서 지지받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했던 것도 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은 문재인을 협박해서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시작은 이렇습니다.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요, 윤미향 딸의 유학자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미향과 남편의 1년 수입을 세금을 가지고 계산하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학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학비와 생활비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들어간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미향은요, 재심 끝에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배상금을 딸 유학 비용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간첩 혐의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간첩 혐의가 있던 사람으로 보는 거지만은 좌파는요, 간첩 혐의가 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 내지는 지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7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가 없고 불법 구금 등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다면서 관련 부분 무죄를 확정받고 2018년에 보상금을 수령받았는데요. 문제는 2016년에 장학금을 받고 미국 시카고주 음악대학원에 진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미향의 딸이 201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2018년에 보상금을 수령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따님 유학자금 관련 의혹은 해결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이 순간부터 의혹 제기하는 분들 친일 잔존 세력, 적폐, 짐승, 야수의 다름이 아닙니다라고 비꼰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박지원도 나섰습니다. 박지원은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미향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기부 내역 등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주장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공개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뚱맞게 김두관이 이용수를 버리고 윤미향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미래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김두관이 튀어나와서 다시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미향 중심의 좌파 그리고 민주당 세력의 연합은요, 윤미향이 이 한마디 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를 하며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 사실 윤미향 스스로가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기억을 중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정의기억연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과거로부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의혹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용수와 윤미향은 그동안에 상부상조하는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비밀이라든지 본인들만 아는 내용들을 서로 뱉어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권의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윤미향이 오늘 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윤미향의 평화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 태산같이 높아질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정의기억연대와 저에 대한 공격은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차게 전개될 위안부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요구의 평화인권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보수 언론과 미통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위안부 진상규명.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바로 중심이 되었던 정의기억연대에 있던 사람이 위안부 진상규명을 할 때 이용수 할머니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략극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고요. 미래통합당을 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고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미래통합당,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시각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 친일학자에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김두관이 얘기한 얘기랑 똑같이 얘기하죠. 이 자들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왜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데요. 6개월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조국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 조국은 누구겠습니까? 예전부터 문재인의 아바타다라고 얘기됐던 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윤미향이 조국 수호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세력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윤미향과 문재인과 이용수의 합작품이 국제관계에서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용수 씨는 사전 예고 없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딱 나왔죠. 이때 사실 미국 쪽에서는 불쾌한 그런 의사표명을 했었고요. 간접적인 의사표명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격양된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왜 여기서 한일 관계의 갈등을 왜 한미 관계의 정상회담에 끌어들이느냐.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의 삼각공조를 복원하려고 노력하던 시점인데 왜 갑자기 이용수 씨가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습적으로 껴안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죠. 만약 이용수가 됐든 윤미향이 됐든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국제관계에 활용했던 문재인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 이용수는요, 강경화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강경화가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2019년에 화해와 치유재단이 해산되게 되고, 당시는 한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미향은요, 문재인의 협박을 해서 지금 본인의 자리도 보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입장에서는 진실이 트럼프, 아베를 상대로 들통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윤미향, 이분은 정말 조국이랑 똑같다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도해주신 내용을 보면 2016년에 유학을 갔는데 2018년에 받은 돈으로 유학을 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처음에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또 바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회계 관련돼서 여러 논란들이 있고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혹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수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는 윤미향 당선인, 지금이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혹시나 본인도 잘못한 게 있다면 자진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소상히 국민 앞에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는요 이 윤미향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좌파들이 제기하는 친일 프레임들 이 거짓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지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수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